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런데 총을 쥔 손이 떨린다. 시진핑 주석님, 중국인민해방군의 최고 통수권자,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함만 보면 거의 MMORPG 최종 보스급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안팎에서 시진핑이 힘을 잃었다, 은퇴설이 돌고 있다는 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니, 그 많은 직책을 다 가진 사람이 왜 약하다는 거죠? 이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책이 아니라 실권입니다. 중국은 특이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것이 아니라 당의 것. 그 중에서도 누가 군대의 인사권과 돈줄, 즉 군부의 심장을 쥐고 있느냐가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마오의 명언, 덩의 계략, 그리고 장의 아첨 정치,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짧고 강력한 한마디는 중국 현대 정치의 DNA를 바꿔놓았습니다. 명언 제조기 마오쩌둥 주석이 남긴 이 한마디는 권력이란 종이이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마오는 총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당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명제를 생생하게 실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의 화신, 수류탄 던지는 철학자, 탄약상자에 앉아 정치 노선을 짜던 그야말로 총과 붓을 겸비한 혁명의 아이콘이었죠. 그 뒤를 이은 덩샤오핑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한 실용주의의 달인이었죠. 베트남과의 국경전쟁에서 군을 이끌며 지도자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군부와 당에 내가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실탄으로 쏴댔습니다. 덩은 총구를 단단히 쥐었고 그 총구가 향한 곳에 개혁개방이라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다음 주자, 송의 아저씨 닮은 장점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장점인은 총 한 번 안 만져본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군 시절 얘기를 해도 육군인가요? 해군인가요?가 아니라 중국어 전공이었나요? 영문과였나요? 가 나올 법한 인물이었죠. 시쳇말로 포병장군 대신 복학생 느낌이 나는 지도자였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은 장점인을 갑자기 상하이에서 중앙으로 1+1 특가 할인처럼 불러올립니다. 너 군대 몰라도 돼. 그냥 당 지도자로 앉아있어봐. 하지만 장점인은 알았습니다. 군부의 신뢰 없이는 공산당의 왕좌도 종이왕관일 뿐이라는 거려. 그래서 그는 군대를 포섭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바로 군대 사탕발림 프로젝트. 장성들에겐 파격적인 진급을 안기고 고위급 자녀들에겐 승진 고속도로를 깔아주며 군에겐 간부용 리조트, 클럽, 온천, 휴양소를 푸짐하게 제공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마치 백화점 고객 우대회원 프로그램이 된 셈이죠. 당신이 군 장성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진급하시고 내일은 VIP 라운지에서 지중해 스타일 유황도 즐기세요. 그리고 군대의 사업을 허용합니다. 원래는 군대 재정 자립이라는 취지였지만 곧 군이 상인인지 상인이 군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밀수, 무기거래, 물류, 부동산까지 손을 댑니다. 심지어 1998년 상반기엔 군이 밀수단과 충돌하여 450명을 사살하고 2200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특성상 사상자 숫자는 공식적인 전쟁 기록이 아니라 밀수 단속 현장 보고서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인민해방상사라고 해도 믿을 지경입니다. 군 장악의 교과서, 아첨, 숙청, 쇼맨십, 이 모든 건 장점인의 군 장악 시나리오 3단 작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름하여 아첨, 숙청, 쇼맨십. 일단 진급은 퍼줍니다. 나이 많은 장군들에겐 장군님, 그 공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며 별 하나, 둘, 셋, 심지어는 150명을 하루 만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진기록을 세웁니다. 사무실에 별 가뭄 해소센터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 다음은 은퇴쇼. 진급된 장군에게 축하합니다. 이제 퇴임입니다. 하고 명예롭게 모시고 나가며 그 자리를 젊은 아첨 장군으로 교체합니다. 포상도 빠지지 않죠. 연금, 별장, 자녀 특혜, 휴양소 이용권까지. 요즘으로 치면 VIP 패키지, 은퇴 보따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숙청. 군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 장점인을 은근히 무시하던 노당들은 감사패 수요와 동시에 숙청 대상 리스트 1순위에 올랐습니다. 한 손엔 훈장, 다른 손엔 조용히 나가세요 하는 사직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난 그런 적 없다고 능청맞게 외치는 쇼맨십도 일품이었습니다. 장점인은 군부의 사업 허용, 부패 만연, 정리 명령, 정리 성과를 스스로 치켜 세우는 내가 불지르고 내가 불 껐다 쇼를 펼칩니다. 그때 군이 부패했죠. 제가 다 없앴습니다. 근데 누가 허용했더라? 심지어 후진타오가 군부 사업 정리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도록 밀어넣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낙지볶음이나 먹고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단련을 위해 맡겼다는 미명 아래 후진타오가 터지면 불량품이고 성공하면 내가 시켰지라고 웃는 형국. 장점이는 이처럼 진급 부리고 군기 망치고 은퇴를 강요하고 또 공으로 포장하는 등 모든 정치 공작을 마치 연극의 총감독처럼 해냈습니다. 그야말로 군부 통제의 교과서, 병맛 코미디의 교재를 동시에 집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점인의 시대는 중국 군부가 정치판, 아첨 경연대회와 진급, 복권 추첨소로 전락하는 계기였고, 시진핑이 이 구조를 숙청으로 되돌리려 할수록 그 반동은 더 커지게 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된 셈입니다. 시진핑의 등극, 깨끗한 황제에서 불신의 군사감독관으로 2012년 중난아이의 문이 열리고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파벌에 휘둘리지 않는 강단, 검소한 이미지, 그리고 아버지 시중신의 개혁 유산, 특히 반부패의 아이콘이라는 포지션은 그를 마치 청렴한 사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처음 5년 동안 시진핑은 칼을 뽑았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줄줄이 숙청하고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 정칭웅의 영향력도 잘라냈고 거물급 장성들은 공안조사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나 시진핑이다, 건드리지 마라는 선언이었죠. 중국 인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시 주석, 정의구현, 저 관리놈들 좀 더 쓸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쓸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부패 청산이었지만 곧 불충성 청산, 이심스러운 표정 청산, 한숨 쉰 사람 청산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군부는 특히 타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총을 쥔 놈은 믿으면 안 돼. 시진핑이 한 말은 아니지만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철학입니다. 처음엔 군을 다독였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방패요, 민족의 근육입니다. 이런 연설과 함께 군 인사권, 무기 현대화 예산, 군인 처우 개선까지 몰아줍니다. 군대도 흡족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칼날이 스르륵 돌아갑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이지? 그래서 시작된 건 군 숙청의 르네상스. 로켓군 장성들, 전략지원군 간부들, 심지어 군의무장까지 줄줄이 낙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낙마한 인물들의 상당수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자기 사람인데 왜 자기가 숙청해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까지 충성한 사람이라는 공식.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군에서도 어제까지 충성해도 오늘 눈빛이 이상하면 청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선 속설이 생겼습니다. 시진핑 밑에서 진급하는 게 리스크다. 리상푸의 몰락과 군의 긴장감. 그중 상징적인 사건은 국방부장 리상푸의 몰락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며 반미 애국 장군으로 불렸고 시진핑의 외교군사 카드 중 하나였죠. 그런데도 숙청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장군들이 모여 앉아 회식 자리에서 다들 목숨 걸고 건배합시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건배 후에 실종되는 사람도 종종 나오지만요. 그리고 가장 최근 시진핑의 핵심 군사 측근 허웨이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뭐랄까 시진핑 군대 라인업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였는데요. 지금은 경기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종 이유요? 함께 일하던 мя오화가 비리에 엮이며 도미노처럼 연결됐다는 소문. 결국 충성도, 출신, 실적이 다 좋아도 한 번의 인맥 실수로 낙마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강군 사상을 외치며 군은 당을 따라야 한다를 반복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점점 당도 못 믿겠다, 시도 못 믿겠다는 속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진핑이 군기지를 시찰할 때 중앙군사위 위원이나 부주석이 동행하지 않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군서열 상위들이 전원 도열해 주성님 만세를 외쳤을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은 주성님, 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갑니다. 주성님, 제3분대 고양이 예방접종 일정이 있어서. 사실상 조용한 저항이자 권위 이탈의 상징입니다. 허웨이둥, 벼락 출세 군 장군의 몰락. 중국에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뜬 별은 그 다음날 아침에 사라진다. 그리고 그 말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허웨이둥. 이분은 시진핑 군사 라인의 왕의 남자, 속칭 스카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2021년만 해도 동부정구 사령관으로 전격 발탁, 2년 만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군 서열 3위로 직행하는 벼락 출세의 전설을 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정답, 시진핑에게 충성했습니다. 군 경력, 작전 경험, 정치 내공. 글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위해 총을 들었는가였죠. 그래서 별명이 바로 시진핑의 군대 총알 배송.
하지만 문제는 총알을 너무 빨리 배달하다 보면 언제 총구가 자기 쪽을 향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허웨이둥은 말 그대로 군내 빨리 감기 장군이었습니다. 중장에서 대장까지 거의 편집 실수처럼 계급이 오르며 군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저 양반 뭘 했길래 저렇게 빨리 올라가면 내려오기도 빠르지.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24년 중국군 최대 행사인 반분열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에 허웨이둥이 불참합니다. 장소는 베이징, 시진핑 주석도 참석. 그런데 군 서열 3위가 없다? 다들 숨을 죽였죠.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그 자리를 대신한 인물은 류전리, 장유샤 계열로 분류되는 군 장성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이미 퍼졌습니다. 허웨이둥 체포됐다더라. мя오화와 같이 있었대. 그 둘 대만 침공 훈련하던 전후 사이였잖아. 실제로 허웨이둥은 동부전구 출신으로 대만 침공작전의 실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함께 설계하던 로켓군 사령관 мя오화가 부패 혐의로 숙청되자 그럼 허웨이둥도 엮였겠네? 라는 공식이 즉시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군버디 무비의 주인공이 한 명 잡히면 나머지도 예고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허웨이둥과 мя오화의 연관성 및 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역시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중국군 내부에서도 허웨이둥 숙청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저 정도 충성도면 로열티 카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시진핑식 정치의 아이러니는 너무 충성하면 숙청되고 안 충성해도 숙청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군 간부들 입장에선 적당히 열심히 일하다 조용히 사라지자가 슬로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제 허웨이둥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군 장성들이 점점 더 나서기 싫어하는 병, 일명 낙마 트라우마 증후군에 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군기지 회의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고 합니다. 자네 이번에 부사령관 자리 추천받았다며? 아니요, 저 회식 있답니다. 허웨이둥의 몰락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시진핑식 벼락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충성도 하나로 벼락 진급했지만 충성 하나만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